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특강이 있죠? 특강에서, 특강 자료가 이제 경제론 파트인데, 일단 요거를 이렇게 드리면은, 그, 암기 노트가 있어요, 그죠? 그 앞에. 그래서 내용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조금 이렇게 내용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4월달 이제 5월달 첫째 주까지 해서 우리가 진도랑 같이 좀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고요. 저번 시간에 어디 했죠? 저번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입지하다가 말았죠? 200페이지 할 차례 아닌가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맞죠?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저보다 저 모르십니까? 자, 200페이지. 저는 이제 학원마다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에 상업입지론 할 차례 맞죠? 그죠? 이렇게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밑에 가시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얘가 이제 가장 계산 문제가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컨버스라는 애가 있죠. 밑에. 찾았습니까? 이 컨버스가 시험 문제의 그 계산 문제가 넘겨보시면은 18회 때 나오고, 거기 박스 보시면 18회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올해가 몇 회죠? 30회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천기누설인데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을 봤다 그랬죠. 그죠? 이 컨버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컨버스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요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허프라고 돼 있죠. 찾으셨죠, 그죠? 요번에 모의고사 이제 허프가 나왔는데 3대1로 해갖고 이제 어떻습니까? 전체가 이제 4분의 3, 4분의 1로 가서 이제 가는데, 일단은 요거는 허프도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 예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계산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은 20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인력이라는 건 뭐였어요? 만류 인력이죠. 중력 모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중력 모형은 만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당긴 힘은 어떻게 돼요? 질량 구배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솔직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네일리 소매 인력 법칙 찾으셨어요? 자,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중력 모형이에요. 중력 모형. 그 중력 모형은 만류 인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유인력으로 가요. 상호작용으로.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이제 네일리인데, 네일리가 이제 처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네일리의 그냥이에요. 소매 인력이에요. 인력. 인력은 그냥입니까? 만류 인력입니까? 만류 인력. 그래서 그걸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이제 갖고 따지는데, 자, 보통 얘는 도시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A 도시와 B 도시가 있다. 자, 옛날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요즘은 잘 안 그려지는 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A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다. 그 다음에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인구가 많을수록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크겠죠. 근데 거리가 멀어야 돼요.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C라는 걸 항상 놓거든요. C가 이제 마을이 될 수 있고 도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1km고 여기가 만약에 3km면은 당연히 어디로 많이 갈까요? A 쪽으로 많이 유인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가요. 무슨 단위로 간다? 도시. 그래서 항상 얘는 A와 B 도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 단위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상거래의 흡입력을 물어봐요. 상거래의 흡입력이라는 것은, 자, 그냥입니까? 인구가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얘도 많아지죠. 근데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에 그냥이다 비례한다.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평지라는 것을 이제 따져서 그냥 우리가 물리적 거리로 따져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간다면, 자, 지금 네일리 찾으셨어요?
그래서 파란 색깔 2번 두 도시의 상거래 해분력은 두 도시의 그냥이다 인구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그 밑에 맨 밑에 가시면은 그 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확인 예제 문제가 하나 있나요? 자, 이걸 이제 한번 마치고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확인 예제를 보시게 되면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그림을 그려줘요? 요즘은 안 그려줘요? 나쁜 애들이에요. 옛날에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보시면 인구가 A시 있어요. A시? A시는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시는요. 우리가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가 더 도시가 커요? A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5천 명이라면 자, 그럼 어떻습니까?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거의 C도시가 있다고 돼 있죠? C도시로부터 A와 B까지 몇 킬로, 몇 킬로? 1킬로, 2킬로. 잘 찾으셔야 돼요. 찾기라도.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가 1킬로하고 여기가 몇 킬로? 2킬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인구가 몇 명이 있어요? 9천 명이 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일단은 거기 밑에 이 저자분이 해설을 해놨죠. 밑에 해설 보고 계셔요? 그러면 XA라는 것은 유인력이에요. XB 유인력으로서 그냥요 인구에 비례해요. 인구에 비례하죠. 그럼 우리가 일단 약분을 했어요. 일단 요거가 몇 배예요? 지금 2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10,000명이 지금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얘가 그냥입니까? 2배입니까? 2배고 얘가 1배수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안다고 해서 넘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요 거리에 반비례해요. 반비례하는 건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럼 키로수가 그냥입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그럼 몇 킬로가 올라가죠? 2킬로고 얘가 1킬로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다음 여기다가 제곱을 하죠. 상태가 좀 안 좋으시는데 그럼 여기다 제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제곱해서 요거가 4가 되죠. 그럼 4를 곱해서 4이 8이 제 유인력이고 여기는 1이 유인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8대1. 그럼 8이라면 정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몇천 명을 얘기했죠? 9천 명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8 끌어당기고 얘가 1 끌어당기면 8하고 1을 합쳐보면 얼마예요? 절대 어려우면 이게 안 해요. 그죠? 그죠? 그럼 얘는 9분의 8 가고 얘가 9분의 1 간다는 거죠. 그럼 얼마? 8천, 1000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푸는 정답은 5번인 거 아시겠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이다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다는 건데 보세요. 자, 이 원리 뭐냐면 보세요. 이쪽으로 가는 유인력이 그냥이에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거리는요.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 숫자는 얘가 크죠? 그럼 얘 걸 자기한테 달라는 얘기야. 그죠? 그냥이야 요거 제곱을 해. 제곱을 해서 요건 지한테 달라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거리는 바꿔서 지가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세워도 되겠죠. 그죠? 된다고 하세요, 그냥.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푸냐면 빨리 푸는 방법이 그냥요 인구에 비례해요. 그럼 A와 B가 있죠? 약분한다면 몇 대 몇이죠? 2배죠, 2배. 2대1. 대답 좀 해봐요. 그리고 거리가 반대죠, 그죠? 그럼 저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다 놓고 바로 풀란 말이에요. 그럼 거리의 제곱에는 그냥요 반비례해요. 그럼 따라봐. 거리는 바꿔라. 그러면 몇 킬로 와요? 2킬로, 1킬로가 온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좀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2죠? 제곱을 해서 얘가 1이죠? 얘가 곱한 게 유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는 4니까 뭐다? 4이 8이죠? 그럼 8대 1이죠? 그럼 얘네들이 9,000명을 냈어요. 왜 그럴까요? 9분의 8, 9분의 1이 되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정답이 따라서 8일. 그럼 앞대가리가 8하고 1을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5번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요 홍이 있으면 제가 하나 더 풀게요. 그러니까 홍이 있어야 제가 하나 더 풀어요. 하나 더 풀어도 돼요? 오늘 레일리 하나 죽여줄게, 그죠? 이게 23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39. 나도 지금 신났어. 자, 239로 가시면은,
일단은 조금 선명한 걸 볼게요. 24번을 볼습니다. 240페이지. 요거 너무 많이 풀어도 또 우리가 보시면은 240페이지 하나만 풀게 너무 많이 풀어도 머리 아프니까 24번 있어요? 자, 얘기할게. 이제 그려줘, 안 그려줘? 안 그려주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 그냥이야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는요. 반비례하죠.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A와 B를 놓죠? 그러면 자, 인구를 얘기하세요. 인구가 얼마 불러보세요. 자, 5만 10만이죠. 그죠? 약분을 해보세요.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2라고 여기가 2죠? 얘기해 다음 넘어가요. 자,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바꿔서 제곱해서 이거 곱한 게 그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몇 킬로 지금? 지금 5km, 10km 되죠? 찾았습니까? 따라서 거리는 바꿔라. 그럼 어떻게 돼? 10km, 5km가 되는 거죠. 이 빨라야 돼요. 지금 빠르나? 미치겠네. 상태. 그럼 2대1이 되죠? 그럼 2대1이 된다는 건 그냥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4죠? 그럼 4대2가 되는 거죠. 맞나요? 약분을 하세요. 어떻게 된다? 2대1이 되는 거죠. 따라서 2, 1. 그 안에서 2하고 1이 앞대가리가 있으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대박이야? 찾았습니까? 자, 아까는 어떻습니까? 8일 나왔으니까 9,000명을 넣었죠. 그럼 자, 그냥입니까? 2일이 나왔습니까? 2하고 1을 합치면 얼마다? 3이죠. 그 3만 명이라고 된 거예요. 찾았습니까? 좀 호응 좀 하지. 되셨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레일리는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죠? 더 이상. 이제 보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다시 갈게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는 바꾸죠?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이 원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얀매를 쓴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맞아요? 그냥이야 인구에 비례해. 그다음에 거리는 바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0하고 5니까 2대1이 되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죠? 그럼 4대2가 되죠? 그럼 약분하면 뭐다? 2대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몇만 명을 넣었죠? 3만 명이죠. 그럼 몇만 명? 2만 명, 10,000명이라는 거죠. 2와 1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유튜브 찍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요거에 또 유튜브를 또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 그냥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곱해서 8대1이 나오면 8일이 정답이고 2일이 나오면 2일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봐봐. 3만 명을 낸 이유가 뭘까요? 2하고 1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3하고 2하고 내면 몇만 명 낼까? 야, 출제해라.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몇 명은 좀, 이런데 개인의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차별이겠습니까? 여러분 개별성 아시죠? 그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왜 못 알아듣는지. 아시겠죠? 그죠? 요 유튜브에 한번 더 올려요. 꼭 하세요. 그래서 레일리는 그 감정평가 수강생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따라서 8대1. 그럼 8일이 정답이고 2대1. 그 2하고 1이 정답이죠. 따라서 1대1. 그럼 똑같은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리는 그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얘는요, 얘기해 볼게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여러 개 도시예요? 딱 2개 도시야. 2개 도시의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요 이론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괜찮았어요? 이렇게 이런 게 좀 속속속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대되시죠? 또 컨버스가 있어요. 자, 갈게요. 무슨 버스? 별 버스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아우 지겨워. 자, 그러면 내일리는 아까 내가 몇 페이지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200페이지 하다 왔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시면은 빨리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 예제 보는데 8대1 하면 얼마다? 8,000하고 1,000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9,000명에서 만약에 50%가 간대요. 그럼 45,000이 가죠. 그때 또 나눠서 또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건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그 내일은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제가 이번에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체크가 돼 있죠. 자, 그럼 파란 색깔 가볼게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A 도시로 갈 것이므로 상권의 분기점, 경계점은 어느 도시에 가깝대요? B에 가깝죠. 찾았습니까?
그럼 큰 도시 가까워요? 작은 도시 가까워요? 작은 도시.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분기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얘는 상권의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분기점이 상권의 경계 지점인데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A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B 도시가 4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긴 힘이 같습니까? 같죠. 그럼 같다는 건 뭐냐면 유인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대1 하면 그냥입니까? 50대 50입니까? 50대 50이에요. 1대1을 저자가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50% 50명 50명 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얘가 봤더니 여기가 4만 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1만 명이면 자, 이 상권의 분기점이 희한하게도 100명이 있으면 아까 유인력이 1대1이 50대 50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도시에 가깝다? 왜냐하면 자, 어떻습니까? 아까 끌어당긴 힘이 같으니까 중앙에 오는 건 아시겠죠? 그럼 크니까 이쪽으로 더 인원이 가면서 50대 50이 간다는 거죠. 그럼 큰 쪽에 가깝다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까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컨버스라는 애 있어요? 무슨 버스? 컴파스. 그래서 컨버스는 뭘 얘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얘는 거리는 안 쟀어요. 그냥 했어요. 구분만 했어요. 구분만 해서 갔는데 컨버스는 거리를 잽니다. 그럼 거리를 재게 되면 맨 밑에 가시면 그냥요 공식이 나와요. A 도시로부터 분기점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럼 얘는 구분만 했어요. 이 거리를 쟀어요. 쟀죠. 학교 다닐 때 컴파스라고 아세요? 그 컴파스는 그냥 재는 거야. 그럼 컴파스나 컨버스나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하세요. 그럼 얘도 그냥 쟀어. 재서 그 공식에 대한 거를 구한 거예요. 찾았죠? 그래서 컨버스의 그냥입니까? 분기점 모형입니까? 분기점 모형. 자, 얘는 구분을 했다. 그 거리를 쟀다. 그러면 A 도시로부터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죠. 그건 이따가 제가 문제 풀면 할 테니까 그런 공식이 있구나. 그러면 파란 색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네일리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 보완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점포의 영역이 균등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따라서 50대 50. 아까 구매의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이제 그 경계점을 구한 거죠. 그럼 3번에 가시면은 또 있어요. 그 상권의 경계점은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의 영향력이 틀리다 같다. 같다는 것은 50대 50 끌어당긴 힘이 같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1대1 지점이 분기점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구분을 했어요. 그 거리를 쟀어요. 거리를 재서 공식화 시켰죠. 근데 이게 넘겨보세요. 지금 A하고 B 매장 중에서는 어느가 매장 면적이 커요? 그럼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가시면은 그 18회 때 나왔던 컨버스 있죠? 근데 올해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컨버스 있어요? 자, 그럼 컨버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플라닝은 안 할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매장의 면적하고 거리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문제 있죠?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쇼핑센터 갈 거리가 전체 키로가 몇 킬로예요? 8킬로죠. 맞습니까? A의 면적이 얼마죠? 내가 풀어줄 테니까. 1000이죠. 1000. 지금 보고 있어요? B는 얼마요? 9000이죠. 그럼 어디에 가까울까요?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럼 9000이라면 이쪽에 가깝죠. 요까지에 대한 거리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럼 전체 키로가 지금 8km라고 얘기했죠.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봐봐.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여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인력이 1대1이라는 건 뭐야? 50대 50 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 알아야 찍어. 전체가 몇 킬로죠? 8km의 반은 몇 킬로죠? 4km 안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찍더라도 4km 밑으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찍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야매만 한다 그럴까봐 일단 맨 밑에 가시면 그 해설에 A부터 분기점의 거리가 있죠. 그 DA라고 하는데 위에가 전체 키로가 들어가요. 몇 킬로가 된다? 8킬로가 올라가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1에다가 플러스 상대편에 대한 그 면적이 들어가요. 상대편이 9000이죠.
그럼 9천을 해서 요게 100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9가 되죠? 그럼 루트 9.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루트 9라는 것은 그 안에 3의 제곱이 숨겨져 있죠. 이게 약분돼, 이게 지워지면 이게 3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3, 3은 9. 그럼 이게 얼마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3하고 1하고 더하면 얼마죠? 4가 되죠. 그럼 나누면 몇 킬로다? 2kg가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 공식을 암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야매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걸 공식을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봤냐니까 보다가 걸렸대. 그죠? 왜냐면 이걸 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갈게요. 여기가 작은 쪽이 가깝죠? 자,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체 기압 8kg죠? 그러면 어디로 쏠려요? 4kg 밑으로 쏠리겠죠? 이건 알고 가야 돼. 맞죠? 그럼 여기를 1로 잡아요. 얼마로 잡는다? 1. 이게 컴퍼스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가 거리가 더 가깝습니까? 거리가 더 멉니까? 멀죠? 여기가 루트를 씌워요. 뭘 씌운다? 그럼 우리가 분수라는 것은, 크다는 것은 위에 분자가 더 크죠? 그러면 작은 쪽이 올라가겠어요? 큰 쪽이 올라가겠어요? 큰 쪽이 올라가죠. 대충 해봐. 그럼 9천에다가 1000을 하니까 루트 9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루트 9는 그냥요 3이에요. 1대 3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배수면은 3kg가 되는, 이게 1kg면 3kg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몇 대 몇이라는 걸 알았죠? 1대 3이라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아까 1번이 1kg고 2번이 2kg죠? 그럼 그냥요 대입시키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1kg면은 1kg의 3배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4kg니까 안 되겠네.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만약에 2kg면은 얘가 1배수라면 여기다가 3배를 곱하죠. 그럼 2, 3은 6이니까 8kg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따, 진짜. 그래서 그럽니다. 그 올해 나올 게 궁금하죠? 나 이거 적중되면 내가 잡혀가는데. 궁금해요? 올해는 루트 4 나와요. 얼마 나온다? 루트 4. 자, 할게요. 그래서 나는 신기가 있나 봐.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저한테 정보를 많이 올 거예요. 자, 왜냐면 루트 9하고 루트 4가 두 가지가 제곱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7 같은 건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계산기를 갖고 갔는데 루트 C인 걸 안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루트 9가 있었죠? 그러니까 루트 9라는 것은 여기 안에 그냥입니까? 3의 제곱입니까? 이게 지워지거든요. 우리가 루트 4라는 건 2는 4죠. 두 배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잘 할게. 올해는 그냥이야. 루트 4 나와. 정말. 그래서 얘가 1000이야. 잘해. 그럼 얘가 비도 얘가 4000이 돼요. 딱 느끼는 게 그냥이야. 루트 4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뭘 물어보냐면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전체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kg인데 여기는 얼마니? 메롱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여기를 뭘로 잡았죠? 루트를 씌우죠. 작은 쪽이 올라가요? 큰 쪽이 올라가요? 그럼 루트 4가 되죠. 그럼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되게 고맙죠? 얘 몇 배죠? 그럼 2는 4 합치면 6kg가 된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 진짜 올해 적중돼서 잡혀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루트 4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험 문제 루트 4가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왜 그럴까요? 지금 1대 루트 9, 1대 루트 4야 빨리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갈게. 이제 마지막 기회야. 이 문제 아까 있었지? 8kg잖아요. 그럼 큰 쪽에 값다, 작은 쪽에 값다? 이론이 됐네요. 그죠? 됐으니까 이쪽에 쏠려 있죠? 그럼 찍더라도 몇 킬로 밑으로? 4km 밑으로 찍으셔야죠. 그래서 찍는 것도 그냥이야. 알아야 찍어. 그냥 막 볼펜 돌리면 안 돼요. 좀 사람이 이해해야지, 그지? 나는 그 당시 7km, 6km 찍는 사람 봤어, 그죠?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가 그냥이야 1대 3이야. 그럼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얘가 2잖아요. 여기가 1배수라면 몇 배? 3배니까 2, 3은 6이죠. 그럼 합치 8kg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올해는 그냥이야 4배 나와. 4배. 1000하고 4000. 마지막 기회야. 자, 이제 그냥이야 전체 키로를 구하래. 여기를 구해줄 수 있잖아요. 여기 1로 잡죠. 대답 좀 해주세요. 다 이론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여기 쓰고 얘가 이제 루트를 씌우라는 게 얘 이론이거든요.
그럼 여기 그냥이야 루트를 씌워. 그러면 4천이 올라가니까 루트 4니까 2죠. 그럼 1대 2배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2km니까 2, 2는 4. 합치면 6km가 되는 거예요. 맞히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따. 그럼 요거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딱 따라서 두 개 도시, 두 개 도시가 돼요. 세 개가 될 수 있어. 허프가 다수죠, 그죠? 그래서 허프는 따라서 확률 모형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다수가 될 수가 있어서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소매 지역 이론인데 자 할게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네 둘은요 그냥입니까? 딱 두 개의 도시만 있습니까? 두 개 도시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냥입니까? 세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개가 될 수 있고 다섯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소도시를 갖고 따졌었는데 얘는 대도시 안에 그 점포들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소비자가 100명 있으면 롯데마트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머 두 개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어. 세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유인력에 대한 만류인력 법칙은 따왔으나 두 개 다 다수다. 다수의 점포를 본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다수의 점포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갔어요. 상권을 소매 단위로. 그래서 상권을 도시 단위로 간다, 점포 단위로 간다. 점포 단위예요. 그럼 얘는 이따 문제를 풀 때 항상 나오는 게 인구입니까? 매장 면적입니까? 매장 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쟤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상거래에 대한 흡입력이라는 것은 흡입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무슨 면적에 비례한다? 그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보세요. 마차의 개수. 마차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자 네일리는 아까 볼게요. 자, 얘는 아까 그냥입니까? 인구가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봐봐. 여기가 인구가 많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유인력이 세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산이 있어요.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 어렵죠? 그래서 자연적 장애운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얘는 거리의 제곱. 그럼 얘는 항상 거리의 제곱이라는 것은 평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이야 산이 있을 수 있어. 강이 있을 수 있지. 건너가기가 쉬워, 어려워.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차의 개수. 그럼 이게 클수록 더 교통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마차의 개수가 보통 2라고 나와요. 얼마로 나온다? 2. 근데 만약에 3이 나오면 3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한 게 거의 마차의 개수가 2로 나왔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마차의 개수가 만약에 3이다? 그럼 몇 승을 해야 된다? 3승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확률이라는 단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롯데마트로 갈 확률이다. 그럼 롯데마트로 갈 시장 점유율을 얘기를 해요. 시장 점유율을. 그럼 아까 왜 8천하고 1000이나 8하고 1이라는 유인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자 갑니다. 얘가 만약에 유인력이 만약에 3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50이야. 그럼 합치면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맞나요? 그럼 밑에 깔아갖고 자 얘네들을 다 그냥 이제 합쳐야 돼. 합치면 100이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롯데마트 갈 확률은 30이죠. 그럼 30%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유인력은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까? 거리 마찰 계수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두 개 도시다 다수다. 다수고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거를 도시 단위로 갔어요? 점포 단위로 갔어요? 상권을 매장 면적으로 본 거죠. 소매 상권을 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얘는 확률론 쪽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확률에 히어 들어갔죠. 다행이다 야. 허프에도 히어 들어갔잖아요. 괜찮아? 그러면은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컨버스 있죠? 어저께 2시에 연구했어. 가만히 있어봐. 자 그리고 여기 비읍 들어갔죠? 내 조교야 씨. 그럼 여기 비읍 들어갔으니까 분기점 나오면 컨버스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라면은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내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따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요거 인력이 있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지?
인력이나 일이나 비슷하지? 비슷하다고 해, 그냥. 어떻게 내가, 뭐 신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자, 그럼 만약에 확률 나왔다, 그럼 누구 찍어? 허프, 컨버서 나오면, 분기점, 인력 나오면 네일리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허프 있어요? 허프로 갑니다. 소매 지역 확률인데, 얘는 중력 모형에 대한 걸 활용해서 그 매출액을 구했어요, 매장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파란 색깔, 허프는 두 개입니까? 다수입니까? 다수의 점포라고 되어 있나요? 대도시에서 소비자가 구매 패턴의 확률을 얘기를 해요. 그럼 3번에 가시면은 얘는 그냥입니까? 매장을 봤습니까? 점포. 그러면 점포의 면적이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경쟁 점포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만 내가 끌어당긴 유익이 크겠죠. 뭐 이런 걸 따진 거예요. 그럼 맨 밑에 가시면 5번에 확률 모형으로 어떤 상업입지에 측정하는데 흔히 쓰이는 한 지역의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장 면적이 올라갔죠. 그럼 매장 면적이 그냥요 비례해요. 그 다음에 거리에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한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확인 예제 문제가 좀 있나요? 아까 그 레일이랑 좀 틀린 게 얘는 두 개다 세 개의 매장이다. 세 개 매장이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두 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이다 세 개 나온다. 왜 그럴까요? 두 도시예요. 이 다수예요. 다수니까. 지금 보고 있죠? 요거만 이제 풀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하겠는데, 자, 거기 보시면 천천히 가볼게요. 허프죠, 허프. 허프는, 자, 허프 모형인데,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때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아까 제가 다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합쳐서 A를 올리죠. 그죠? 그 과정을 제가 해드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추정 매출액에 대한 수소로 나열한 게 되어 있나요? 자, 박스를 보세요. 현재 주민이 몇천 명 있어요? 4천 명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따가 A를 구하면 80%가 나와요. 몇 퍼센트가 나온다? 그럼 4천 명이 다 가는 건 아니죠? 얘기해봐요. 그럼 48에 30이니까 32,000명만 가게 돼요. 맞나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액이 35만 원이죠? 그러면 그 3,200명에다가 1인당 그걸 곱하면 매출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마찰계수. 마찰계수가 얼마로 나왔죠? 2. 근데 만약에 3으로 나오면 3승을 하셔야 돼요. 2니까 제곱을 해야 되죠.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그냥요 A에 갈 확률이에요. A. 그러면 A 매장에 대한 확률이라는 아까 시장 점유율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밑으로 깔아야 됩니까? 깔고 A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 화이팅.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자, A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매장 면적이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대답이나 해주세요. 내가 풀어줄 테니까. 찾으셨습니까? 500.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500이고, 거리가 몇 킬로예요? 그 마찰계수가 얼마죠? 제곱이죠. 그럼 5의 제곱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5, 25죠? 그래서 500을 안 하게 되면 다 계산해왔어. 20 나와. 네, 그렇다고 해, 그죠? 집에 가서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얘도 20이죠, 그죠? 20. 상태가 안 좋네. 그냥이야, 면적이 비례해. 5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나누면 20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20이 유인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B도 할 수 있겠어요? B의 매장은 얼마예요? 300인가요? 300에다가 10kg죠? 마찰계수가 2죠? 그럼 이게 100이 되거든요. 그럼 300에 100을 넣으면 3이 되겠죠. 대답을 해야 다음 넘어가요. C가 있죠? 어머니 탄력 붙었다. 야, C는 매장 면적이 얼마야? 450이죠. 그 다음에 15죠. 15의 제곱을 하게 되면 225가 떨어져요. 그럼 450을 225로 나누면 2가 되거든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불러봐 주세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A 유인력이 얼마죠? 얘가 20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B의 유인력은요? C의 유인력은요? 그럼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25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위가 20이고 얘가 25니까 이걸 계산하면 0.8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80%. 80%에 대한 유인 비율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럼 80이 나와야지 정답이죠? 그럼 몇 번하고 몇 번 중에 정답이다? 1번 아니면 2번인데 뒤에는 매출액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럼 아까 현재 주변이 몇천 명 있어요? 4천 명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갈 확률이 아까 몇 퍼센트였죠?
80%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0.8이라니까 4, 8, 32, 3만, 그러니까 3,200명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3,200명이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 하나하나씩의 매출액에 대한 소비액이 얼마입니까? 35만 원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거 곱하면 암산이 되죠? 되게 몰대요. 계산기에 맡겨야지, 그죠? 그래서 계산기에 맡기면 1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허프가 굉장히 어렵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무당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버스? 컨버스. 컨버스를 조금 보시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컨버스가 나온다는 보장은 100% 나온다는 보장은 내가 못해. 그죠? 왜냐면 너 컨버스 나온 다음에 죽여. 내일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컨버스는 내 집값에 대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는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아시겠어요? 넘겨볼게요. 넘기면 크리스탈러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 크리스탈러 있어? 왜 이렇게 길어 얘는. 내가 그냥 크시라고 할게. 얘는 뭐라고 한다? 크시. 너무 길어. 크시 그러면 크가 누구야? 크리스탈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따라서 중력 모형 만류 인력을 따졌죠. 근데 중심지 이건 중력 모형입니까? 중심지 이론입니까? 이게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탈러 찾으셨어요? 갑니다. 크시 크리스탈러. 자, 크리스탈러의 그냥이야 중심지 이론이야. 중심지 이론. 아까는 따라보세요. 중력 모형. 아까 왜 8대1, 3대1 있었죠? 그냥입니까? 상호작용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심지 간에 중심지의 어떤 형성이 되는 형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크리스탈러께서는 중심지라는 얘기를 해요. 중심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 점포가 있는 상업지를 얘기를 합니다. 점포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상업지예요. 상업지.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상권을 따라서 배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것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지겠죠? 학원이 이제 우리가 중심지가 되죠. 그럼 우리가 학원의 해커스가 일산에 학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저쪽에 있는 뭐 종로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진 않죠. 그 범위를 잰 거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중심지라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기가 상권 배우지가 되는 거죠. 그럼 중심지는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재화를 판매해요. 강의 서비스를 해요. 여기가 이제 점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그냥입니까? 점포가 유지돼야 됩니까? 그럼 유지되려면 형성 과정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소한 슈퍼를 차리게 되면은 슈퍼가 100명 정도 와줘야지만 유지가 된대요. 이걸 따라해보세요. 최소 요구치. 그러면 요 정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그만큼 와달라는 얘기죠. 그럼 100명이 안 와주면은 얘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정상이윤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것만큼만 먹고 초과는 절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똔똔이가 돼야 돼요. 더 매출액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짜장면도 그냥이야 배달거리가 있어.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있죠. 재화의 도달거리. 그래서 도달거리, 도달범위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가겠다는 이 재화의 도달거리가 범위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짜장면도 그냥이야 배달거리가 있어. 저기 이제 점심에 부산에 저기 중국성에 전화해갖고 서면에 전화해갖고 여기요 이 짜장면 한 50그릇하고 탕수육 한 7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일산인데 맨날 그럼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안 웃네. 그냥이야 배달거리가 있어. 그쵸? 만약에 여기가 이마트라면 여기 가시는 것이지 저기 서울까지 가진 않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그냥이야 상권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최소 요구치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중심지에 대한 형성 과정을 따져서 중심지가 성립돼서 매출액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 얘가 더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거리라고 하는데 얘가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매출을 올리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자 항상 따라서 요구 수익률 기억하세요? 요구 수익률도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죠. 그래서 항상 요구는 작아야 됩니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작아야 되니까 얘가 더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요 선을 넘게 되면 수요가 아예 없거든요. 그럼 요거는 수요가 제로예요. 1이다, 제로다? 제로. 수요가 아예 없는 걸 얘기를 해요. 1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걸 지나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1이다, 수요가 제로다. 제로가 되는 거리다. 가볼게요. 자, 지금 개요에 크리스탈러 있어요? 그럼 중심지로는 자,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라는 공간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 나타난 중심지의 그냥이야 형성 과정이야. 중심지에 상호작용하면 안 되죠. 형성 과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 얘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최소 요구치와 제하의 도달 범위 관계를 나타내는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거시적. 좀 크게 본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중심지라는 게 있나요? 중심지는 재화 서비스를 우리가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고 최소 요구치 있어요? 그러면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는 게 최소 요구치였죠. 그럼 최소한의 그 공간 범위와 인구수로 범위를 따질 수 있고 그러면 최소 요구 범위는 따라보세요. 정상이윤. 초과이윤이에요? 정상이윤이에요? 정상이윤 얻을 수 있는 만큼에 대한 거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리을번 있나요? 리을번? 별표를 쳐보세요.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게 있죠. 그럼 얘는 중심지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인데 소비자가 기꺼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예요. 얘는 최대한 범위예요. 제가 아까 수요가 1입니까? 0입니까? 1이면 안 되죠. 0인 지점이라고 나왔었어요. 1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이어야 되지 1이면 된다는다?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다가 별표 쳐보시면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 요구치보다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제한도 범위 그냥 있어요? 내에 있어야 돼요. 내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오른쪽에 중심지의 형태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중심지가 하나가 좋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나요? 자, 그래서 중심지가 만약에 첫 번째 그림 하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 하나가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단일 중심지. 그럼 어떻게 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서비스를 못 받는 애들이 있겠죠? 그럼 너무 또 붙어 있으면 그냥요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 원형보다는 따라서 정육각형.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단일 중심지가 좋아요? 다수가 좋아요? 원형이 좋아요? 정육각형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밑에 다수의 A, B, C, D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형태라는 게 있나요? 그럼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과다 경쟁이 되니까 나중에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형이 낫다, 정육각형이 낫다. 그러면 단일보다는 다수가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자, 맨 마지막에 크리스탈러는 이제 남부 독일에 대한 그 도시 구조를 중심 형성 과정을 초점을 뒀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 중심지에 대한 계층이 고차, 저차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심지가 고차, 정차가 다 서비스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한문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볼게요. 그럼 고차가 더 규모가 크겠죠? 크고 서비스 기능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가 단일이 낫다, 여러 개 있는 게 낫다. 그래서 고차가 있고 중차가 있고 저차가 있죠. 그럼 우리가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가 가깝죠. 그럼 저차예요. 동네 슈퍼. 근데 대형마트는 가까워요? 좀 멀어요? 멀고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커요? 크고 중간에 중형마트가 있죠? 갑니다. 그러면 대형마트가 이 동네 슈퍼보다 그러니까 크기가 큽니까? 더 다양하죠? 서비스도 여러 가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리가 가깝다, 더 멀다? 멀다는 거죠. 동네 슈퍼는 아이 쇼핑이 가능합니까? 오늘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시식이 가능한가요? 막 뜯어먹어요. 이렇게 신고해요. 그죠? 경찰한테. 근데 대형마트는 그냥입니까? 시식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식 코너 가게 되면 처음에 어디 코너부터 이렇게 가세요. 나 같은 게 고기부터 가고. 배를 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좀 먹고, 디저트도 먹고, 다 끝나버려요. 그죠? 완전 뷔페야. 그러면 이게 그냥이야, 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가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대학교가 가까워요? 더 멀어요? 멀고, 기능도 크죠? 대학교 간의 거리는 더 멀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고,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간다면, 우리 집 앞에 시청이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동사무소 가깝고,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죠? 시의 시청은 여러 개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근데 동사무소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피라미드형. 그럼 우리가 이 저차가 더 중심지가 많죠. 고차로 갈수록 수가 늘어나요?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차는 중차 옆에 있지만은 고차로 가면 찍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고차로 갈수록 얘의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 고차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고차는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고차 중심은 이보다 치수가 낮은 저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죠. 자, 이마트에서는 동네 슈퍼 파는 거 다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차는 고차제와 저차제 모두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고차는 가까워요? 멀어요? 멀고 규모가 크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의 고치도 다 가장 크겠죠. 중심지 기능도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상권의 범위도 좁아요? 넓어요? 넓고 중심지 수가 적겠죠. 그죠? 적기 때문에 점포의 밀도가 낮고 이에 따라서 고차는 거리가 더 멀다는 거죠. 근데 저차는 어떻죠? 저차는 동네 슈퍼나 동사무소는 가깝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개별적인 서비스만 취급하고 비해 보시면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이 최소의 고치가 가장 크다, 고차보다 작다. 중심지 기능도 작죠. 단순한 서비스만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시청하고 동사무 중에서는 동사무소가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저차가 상권의 범위가 작지만 중심지 수가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럼 점포의 밀도가 낮다, 높다. 저차가 더 거리가 멀다, 가깝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중심지 계층이 이제 포서볼리로 아까 원형이 좋았어요, 정육각형이 좋았어요. 그럼 니은에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니은에 보시면은 포섭의 원리란 고차 배우지 안에 치수가 낮은 중심지들 간의 배우지와 또 그 해당 중심지가 어떻게 포섭하는 데 대한 중심지 계층 간의 공간구조 체계를 말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맨 밑에 가보세요. 디귿번을 가시면은 아까 시청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저차의 동사무소는 많잖아요. 그럼 고차로 갈수록 그 모양이 무슨 모양? 피라미드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허프란 애가 넘겨보세요. 아까 허프의 중심지론이 이 203페이지로 가세요. 203페이지 가시면 허프도 중심지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수요자의 분포였다면 얘는 수요자의 개성을 얘기를 해요. 아까 크리스탈러는 미시적이었어요? 좀 거시적이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들어와서 미시적으로 소비자를 본다는 거예요. 203페이지 가시면 6번 있나요? 찾으셨어요? 자, 크리스탈러예요? 얘는 허프예요. 허프의 중심지론이에요. 허프는 자, 우리가 소비자가 강조됐죠? 그럼 여러분들 소비자라면 저랑 가장 멀은 곳을 선택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요. 가까운 선택하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있을 때는 대형마트가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얘가 참 큰 업무를 했는데, 자, 고차가 지금으로부터는 그냥입니까? 대형마트입니까? 저차는 동네 슈퍼죠. 그러면 동네 슈퍼는 빵과 우유만 팔고 냉장고는 안 팔잖아요. 근데 대형마트는 그냥이야 다 팔아.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요. 맞습니까? 껌 하나 사러 고차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특이한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마트 가면 그냥이야 카트를 끌어. 그럼 여러 가지 쌌죠. 그럼 우리가 적당한 거리에 한 고차가
한 200m 있으면 저 차를 그냥이야 지나칠 수도 있어.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살려면. 맞아요? 그래서 이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거를 이제 다목적 구매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저녁 때 남편분이 여보 이마트 가자 그러면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6번 보고 있어요?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 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매장의 면적이 클수록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고차를 방문한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다목적 구매 여행. 찾으셨습니까? 그 오른쪽에 기출 체크를 한번 볼게요. 답이 없으니까. 오른쪽 두 번째 기출 체크 있어요? 허프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상품을 선택한다는 경향이 있죠.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얘도 중심지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허프다.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